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구강 미분 계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미분이라는 용어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군요. 이전 단원에서는 극한하고 연속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극한과 연속함수 개념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제는 미분 계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분 계수는 평균 변화율로 정의하는데요. 평균 변화율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평균적인 변화율을 평균 변화율을 하는데 밑에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록이네 집에서 송호고등학교까지 거리는 900m, 그리고 거기 걸리는 시간은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여기 총 15분 걸린 거 나와 있고요. x는 시간이겠군요. 그 다음에 900m, y가 거리가 되겠죠. y가 거리고요. 요 도착 지점, 여기가 900m가 되겠습니다. 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걸린 시간과 거리, 메타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평균 속력을 물었습니다. 자, 속력,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물리 시간에 배웠던,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 거리죠. 자, 그러면 걸린 시간 15분, 이동 거리 900m이니까 나누어서 60이고요. 단위는 메타 퍼 세크가 될 겁니다. 메타 퍼 분이 되겠군요. 자, 분단이니까, 시간은 분단이니까, 분당 60m를 갔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러한 속력을 평균 속력이라고 부릅니다. 평균적으로, 분당 60m를 갔다는 얘기가 되죠. 이거는요,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그래프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되겠네요. 여기 구한 거는 물리적인 개념인데, 이거 수학과 연결시킵니다. 이 60이라는 뜻은 수학적으로 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두 점. 자, 처음점과 나중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에서 자, x 증가와 y 증가량이 있겠죠. x 증가량이 15가 되고 있고요. y 증가량이 900이 됩니다. 이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15분의 900이 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요.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15분의 900 해서 결국 아까 구한 60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한 평균 속도라는 것은 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제 수학적인 개념으로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예를 수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어떤 직선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곡선이 있을 겁니다. 함수가 있겠죠.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자, x값이 a에서 b까지 바뀝니다. 즉 두 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점 a점과 b점이 있는데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있겠죠. 이 직선을 생각해 보면 이 점의 좌표를 a, b점의 좌표 여기 x좌표를 b라고 하면 이때 y좌표는 함수 fx에 a를 집어넣은 거니까 fa가 될 거고요. b점의 좌표는 fb가 될 겁니다. 자, 이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하면 되죠. x 증가량을 이제부터 델타 x라고 쓸 거고요. y 증가량을 델타 y라고 쓸 겁니다. 자, 요 세모를 델타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델타, 그리스 문자인데 델타라고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질문, 델타 x는 요 두 점의 차이겠죠. b-a입니다. 자, 시작점과 도착점, 처음점과 나중점이 있다면 나중에 처음을 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x의 증가량이 되죠. x의 증가량을 증분이라고 합니다. x증분을 델타 x라고 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y, 여기 델타 y는 이 두 점의 차이겠죠. f b f a입니다. 이건 다르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b라는 건 결국 a에서 델타 x를 더한 게 되죠. b는 a를 이항시켜 보면 a 플러스 델타 x입니다. a에서 델타 x만큼 가면 b가 나온다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 b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습니다. b 대신에 방금 구한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라고 쓸 수도 있겠네요. 자, y증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점에 b점을 쓰든지 출발점, 처음점과 간격을 이용해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y값의 증가량이고요. 그것을 y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y의 증분. 자, 그러면 이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 부르는데요. 자, 그럼 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 증가량, y 증가량 쓸 수 있겠네요. x 증가량 델타 x는 b-a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b-a 분의 y 증가량은 방금 여기 구했습니다. fb fa 라고 쓸 수도 있겠고요. 다른 표현은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간격은 그대로 x 증분은 델타 s를 쓰고요. 분자값 대신에 이걸 쓸 수도 있겠습니다.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자, 두 표현의 큰 차이점은 처음점과 나중점을 쓸 것이냐, 처음점과 간격을 쓸 것이냐의 차이인 겁니다. 어쨌든 어떤 계산을 하든 간에 이 둘의 의미, 즉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을 두 가지로 계산하지만 델타 x분의 델타 y의 의미는 아까 했듯이 여기 두 점 A점과 B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자, 기하학적인 의미 다음과 같군요. 두 점 A라는 건 A, F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점 B점 B, FB가 되겠죠. 이 두 점을 지나는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자,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되겠네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결국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떤 함수를 줬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를 줬군요. 이때 0부터 2까지 변할 때, x값이 0부터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시오. 즉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시오 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죠. 0부터 1까지 바뀌었으니까 나중점에서 처음점 빼라고 그랬죠. 1 마이너스 0, 여기 x 증가량이고요. y 증가량은 나중점 2를 대입한 y값에 출발점, 처음점 0을 대입한 f0이 될 겁니다. 여기에 델타 y가 되겠군요. 이거를 요 함수에, 2차 함수에 넣어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계산해 보죠. 분모는 1 빼기 0, 한 번 더 써볼까요? 안 써도 좋은데 1 빼기 0, 즉 x 증가량이 1 커졌다는 겁니다. 이때 y 증가량은 f1 해봅니다. f1, 자, 여기에 이 함수에다 x에 1 넣는 겁니다. 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f0, x에다 0 넣습니다. 0 플러스 1, 암산해 줬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1, 분자는 2 빼기 1이니까 1입니다. 따라서 평균 변화율은 1이 되겠군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됐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2번 가보죠. A에서 델타 X까지 변할 때 그 평균 변화율, 자,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이때 요 B 대신, 여기 지금 도착점인데 B 대신에 도착점을 쓰랬고요. 그대로 델타 X를 이용합니다. 분모 델타 X는 그대로 놔두고요. 분자는 나중점을 대입한 요거 값에서 처음점 A를 대입한 FA입니다. 자, 요거를 구해보라는 얘기고요. 이제 2차 함수라 식이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분자, 자, 맨 첫 번째 거 해봅니다. 자,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2차 함수 x 대신에 2차 함수가 있었는데 x 제곱이죠.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고요. 그것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값이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값은 x 대신에 a를 대입합니다. 여기에 a를 대입해보면 a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분자가 좀 복잡합니다. 자, 델타 x 제곱 전개하죠. a 제곱 플러스 2a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완전 제곱 전개했고요. 뒤에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값이고, 두 번째 값은 바로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전개하죠. 그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a 제곱 사라지고요.
1 사라집니다. 요건 항상 사라집니다. 자, 델타 x가 없는 애들은 항상 없어진다는 걸 좀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가죠. 분모의 델타 x, 분자의 2a 곱하기 델타 x 더하기 델타 x의 제곱이 되고요. 자, 델타 x가 약분이 되는군요. 따라서 앞에 있는 숫자는 2a만 남고요. 뒤에 있는 건 델타 x가 하나 남았네요. 자,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답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답에 델타 x가 들어갑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문제 유형 이번에 함수만 좀 바꿔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문제 1번 가보죠. 요 2차 함수에서 x의 값이 1부터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해봅니다.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자, 그러면 x 증가량은 1에서 4까지 갔으니까 4 빼기 2를 하겠죠. 그다음 y 증가량은 요 나중점 4를 대입한 점에서 처음점 2를 대입한 값을 뺄 겁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네요.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 F4 구하죠. 요 식에다 4를 대입합니다. 4, 4, 16, 마이너스 4. 암산 가능하면 암산하세요.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1이군요. 따라서 3분의 이건 없어졌고요. 12가 되겠네요. 약분하면 4입니다. 즉 두 점 1과 4인 A, B점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제 가보죠. 2에서 2 플러스 델타 x까지 갈 때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이때는 델타 x를 쓰기 때문에 분모는 그대로 델타 x를 쓰고요. 분자는 자 나중점을 대입한 거 2 플러스 델타 x에서 처음점 2를 대입한 값을 빼주면 델타 y가 나오겠죠. 계산해 봅니다. 는 델타 x분의 첫 번째 값 계산해 봅니다. 함수 요 2차 함수에 x 대신에 2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합니다. 여기 x 대신에 2 플러스 델타 x 2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다음 여기 x 대신에 2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고 이게 첫 번째 값입니다. 빼기 두 번째 값 x에 2를 대입합니다. 자, 요 식에 2를 대입합니다. 2, 4 빼기 2 이렇게 되겠네. 자, 뒤에 값은 쉽지요. 앞에 값이 좀 깁니다. 자, 는 자, 분모 그대로 쓰고 분자 완전 제곱 없이 전개하겠습니다. 2, 4 플러스 4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전개하죠.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x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숫자는요 계산하지 말고요 전개만 합니다. 어차피 없어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플러스 2 여기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뒤에 숫자는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말고 전개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네요. 델타 x분의 4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 3 델타 x 플러스 여기 제곱이 있네요. 델타 x의 제곱. 자, 델타 x를 하나씩 약분시켜주면 정답은 3 플러스 델타 x입니다. 요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군요. 자, 3 플러스 델타 x. 자, 델타 x가 들어가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볼까요?